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째 밤에는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좀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78페이지가 됐습니다. 과거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요, 수석 합격을 하면은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수석을 하려고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 갖고 따지는 거니까 2차 시험을 2년에 걸쳐서 보는 거, 수석하려고. 젊은 학생들이 1,000만 원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이제 협회가 돈을 계속 1,000만 원 주니까 이제 협회도 좀 배가 좀 아팠는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뭐 수석 합격자를 발표를 안 한 거예요. 이제 요즘 수석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알겠죠? 예, 그지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이제 끝나면 내년도 시험 여러분 30회 치실 때요, 이제 출제위원들이 출제하고 이제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하는데, 그 시험 선정된 문제를 여러분 치르기 전에 먼저 올해 합격자들이 먼저 쳐요, 시험. 이 문제가 적정한지. 그래서 전국에서 20명을 뽑아요. 20명 뽑을 때 보면은 이제 전년, 올해 수석 합격자, 최고령 합격자, 최연소 합격자, 여자 수석 차석, 뭐 남자 수석 차석, 뭐 이렇게 하고 연령대 각 도별로 한 명씩 해서 이제 연령별로 또 배치를 해서, 모르니까 이게 젊은 사람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난이도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 수능팀이, 우리 쪽 수능팀이 여러분 공인중개사 그걸 해서 평균을 대부분 내보고 합격률 한 20%, 15%에서 20% 나오면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도 20% 나왔죠, 합격률. 예. 내년에도 한 합격률이 2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니까 여러분 2차 시험 칠 때요, 2차 시험 치면 1차만 치신 분이 있고 2차만 치는데, 2차 시험 치시는 분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만 5천 명 뭐 정도 치면은 그 중에 3대 1이에요. 3명 중에 1명이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명 중에 1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1차는 다 합격하실 거고. 예? 1차요? 뭐 찍어주면 합격하겠지 뭐. 예. 자, 78페이지에 부동산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경기를 보면은, 이 경기라는 것은 경제의 활동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경기가 좋다는 것은 경제 활동의 상태가 좋은 거고,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 활동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경기의 뉴스에 보면은 어떻게 돼? 침체의 국면으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경기가 후퇴를 건너서 좀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8페이지에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를 보시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건축량이죠. 자,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불릴 만큼 건축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의 지표로서 중요한 게 건축량입니다. 이 건축량 중에서도 여러분 건축 허가량이죠. 자, 여러분 건축 우리가 허가량인데, 이 건축 허가량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겠고, 또 착공 신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 허가량이나 이 건축 착공량은 우리가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건축량을 파악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 지표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요, 건축량이 많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왜냐? 건축량이 많아도 미분양 상태의 재고량이 많아지면은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건축 양을 파악을 할 때는 미분양 상태의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주의를 하면서 우리는 건축량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요즘 뉴스에 나오면 또 뭐가 나오죠? 거래량. 거래량 하면은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량입니다. 수요 측면의 지표인데, 이 주택 거래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죠.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불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려면요, 우리 취득세 납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 등기 실적을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요 지표 외에 또 하나가 부동산 가격이죠. 화폐로 표시된 우리가 명목 변수로서 부동산 가격이 중요한데, 자, 실제 건축량의 생산과는 관계없이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 그럼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틀린 개념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량 생산과 무관하게 단지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입니다. 건축량도 많고 가격도 오르면은 경기는 일반적으로 좋다, 뭐 이렇게 보겠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79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을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여러분 평균 우리 경기선입니다. 평균적인 경기선인데 이렇게 가죠. 평균적인 경기선이 이렇게 되풀이 돼서 반복이 되거든요.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되풀이 돼서 반복되는데 이 점을 뭐라고 하죠? 이 점을 우리는 정점, 정상이라고 해요. 이 경기가 가장 좋은 점. 요거는 경기의 바닥, 경기의 바닥을 저점이라고 하고, 그럼 이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경기 변동의 진폭입니다. 이 경기 변동의 진폭. 그러면 이 점이죠. 이 정점과 이 정점 사이에 이 한 사이클, 이 한 사이클을 우리는 경기 변동에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해요. 주기. 자, 우선 주기와 진폭, 정점, 저점을 우선 확인하면서 우선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 자, 부동산 이 경기 변동의 주기.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영국의 학자인 한센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한센의 이 건축 우리가 순환 주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약 17년에서 18년 정도 돼요. 한센의 건축 순환 주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일반 경기 변동은 우리 주글라 파동이라고 있어요. 자, 이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주글라라는 학자에서 나타나는 주글라 파동인데, 그래서 약 8년에서 10년 정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에 비해서 약 몇 배?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자, 이 변동의 주기보다는요, 저희들은 시험에 변동의 진폭을 많이 냅니다. 자, 26회 시험에도 정답을 물었고요. 또 올해 29회 시험도 정답으로 물었어요. 뭐가? 변동의 진폭이. 요 진폭을 물었거든요. 그러면은, 자, 일반 경기 변동의 요게 진폭이잖아요. 자, 일반 경기 변동의 이게 진폭인데,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 호황일 때는 가격 상승폭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뭐다? 높게 나타나요. 또 불경기, 불황에 들어가면 또 우리는 가격 하락폭이 일반 경기보다 어떻게 돼? 저점이 더 깊어요. 왜?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정점과 저점 사이를 보면은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크다. 이게 26회 시험에도 정답 지문이었고 29회 시험도 정답 지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경기 변동의 진폭인데, 문제는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동일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진폭 크기는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뭐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동일한 진폭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주의할 건 또 올해 시험에 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서울과 부산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이 같아요? 다르죠. 뭐 양극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 도시에 따라 경기 변동의 양상도 다르고 또 도시 내의 지역, 여러분이 서울도 구가 많잖아요. 이 지역에 따라서 경기 변동의 양상은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질문을 또 올해 출제를 또 했습니다. 이건 상식으로 묻는 거죠. 자, 우선 진폭을 좀 많이 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의 순환 국면, 여러분 이 주기의 순환 국면, 여기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이 순환 국면이 우리 부동산 경기는 불분명해요. 여러분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게 너무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착공에서 또 완공에 이르는 공급의 시차도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주기의 순환 국면은 불분명하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것도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은 국지적, 지역적으로 나타나죠. 이 국지적인 형상인데 이 국지적 형상이 부동산 경기에 뭐죠? 우리 붐이라고 하죠. 경기 붐이 경기 붐 확산된다는 얘기인데 부동산 경기 붐이 확산되면은 이 국지적 형상이 뭘로 전국적 형상으로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 보면요,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 인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이 24만 명 쳤거든요. 24만 명. 자, 24만 명 쳤는데 작년에는 21만 명 쳤어요. 원래 23만 명 정도 늘었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10만 명 쳤어요. 10만 명. 10만 명. 언제? 예? 10회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10회 시험에 10만 명 쳤는데 지금 24만 명이니까 많이 늘은 거죠. 10만 명 그때 칠 때는요. 부동산 하면요. 어디 딴 나라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공부했으면은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을 텐데 그때는 딴 나라 얘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여러분이 정신 있죠? 학부모 모임 가면요, 여러분 자식 공부 얘기 뭐 어떻고 학원은 어떻고 그 얘기를 했는데 어디 평택 이하는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평택 이하도 그 얘기 없어요. 이제 학부모 모이면은 다 부동산 얘기지. 공부 얘기는 안 해 이제. 이 대화가 바뀌었어 이제. 전국이 뭐다? 공인중개사화가 됐어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제. 대화의 주제가 다 뭘로 넘어갔어요? 주식도 얘기 안 해요. 다 부동산. 모이면은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피가 얼마인데 그걸 분양받을 것부터 해서 어디가 분양한다 정보 교환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합격하면은 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적정 가격이 좀 알아보고 싶다.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럼 공인중개사 여기 동네 사무실 더 잘 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확인을 해보는 것은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어디 가서 확인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들어가면 되지. 사이트. 실거래 가격 신고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 이 실거래 가격과 여러분이 팔려고 내놓는 가격이 격차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비싸게 매물을 내놨구나. 이런 걸 확인하면 돼. 그래서 실거래 가격과 어떻게 돼? 실제 매물 내왔을 때 가격이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나라 사이트 중에서 가장 근접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KB 국민은행 시세입니다. 가장 근접해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보면 KB 국민은행 들어가서 시세를 확인하면 그게 제일 빨라요. 본인들의 가격.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허위 매물도 많다 보니까 이제 실제 거래 가격 국토교통부에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최근 있죠. 실제 거래 가격은요 1년 전에 거래해서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최근에 그걸 반영하는 게 KB 시세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확인한 보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또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올랐다가 동일한 부동산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부동산 경기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침체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경기를 보면요, 이렇게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 국면이 뭐냐 하면요, 회복이에요. 이 국면,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것은 경기의 무슨 국면? 회복 시장의 국면. 그럼 일반 경기에 호경기에 해당하는 이것은 부동산 경기는 상향 시장의 국면. 그리고 정상,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국면이 바로 뭐죠? 이 국면이 후퇴, 경기가 이제 후퇴하는 국면. 후퇴가 가속화되는 이 국면이 일반 경기의 불황에 대응하는 부동산 경기는 무슨 국면? 하향 시장의 국면인데, 이 점선을 통해서 좌우 비대칭이야. 경사는 이쪽이 더 급하고 좌우 비대칭. 그래서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 점선을 통해서 우경사 좌우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이 되고 후퇴는 뭐죠?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가격이 상승하는 이 국면이 경기에 있어서의 확장, 팽창 국면이라고 하고, 이 가격이 하락하는 이 국면은 경기의 수축 또는 위축 국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후퇴냐 하향이냐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때는 뭐를 갖고 판단한다? 그럼 지금 정점 고점을 찍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후퇴냐 이걸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데, 이 공실률이 중요해요.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이 넘어서 감소를 해요. 공실률이 증가하고 하향으로 오면 공실률이 점점 더 증가하면서 많아져요. 그 임대료 하락폭도 커진다. 그러면 경기는 점점 뭘로 오고 있다? 불황 국면, 하향 국면으로 진입해요. 그럼 이때는 부동산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 더 떨어지기를 바라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했다? 매물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매수가 없는 거예요. 매물은 많은데 매수가 없어. 그러면 매수가 있어야 뭐가 돼?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쪽 국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 국면에서는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뭐가 중시되냐 그러면요, 매수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무슨 중시?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나타나요. 중개 전문에서는 매물은 많으니까. 자, 그래서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해요. 자, 하락을 하다가 어떻게 돼? 점점 이제 또 바닥을 지나서 상승을 하는데, 회복은 아까 느리게 진행되죠? 느리게 진행돼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이 돼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복 시장의 국면은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이 뭐 한다? 투기를 하는 거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이 되기 쉬운 국면이 회복이죠. 이때는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니까 공실률이 점점 감소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건축 자재 수요도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서서히 오르고 또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도 점점 많아지면은 경기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 100분 토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TV 보면은 100분 토론을 볼 때 경기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죠? 경기가 바닥을 통과했느냐 아니냐 논쟁이 벌어져. 100분 토론에. 그러면은 토론이 벌어진다 하면은 경기는 어느 부분에 있다? 이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바닥에. 그럼 그때 여러분들 뭐다? 바닥에 있으니까 가격이 제일 낮을 때죠. 이때 여러분 무슨 타임? 매수 타임이지. 쌀 때 사야 되니까. 100분 토론 벌어지면은 뭐 한다? 한번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정부 대리에서 나오신 분은 아직 경기는 뭐다? 회복이 있다고 해. 하나, 두 지표만 보고. 근데 전문가들은 여러 지표보다 아직도 바닥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막 논쟁이 벌어져. 정부는 항상 뭘 해?
여러분에게 국민에게 호도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 정부는. 정부만 부동산은 정부만 믿으면 큰일 나요. 부동산은 일반은 모르겠어. 부동산은 정부 말과 반대로 청개구리식으로 하신 분들이 다 돈 벌었어요. 네, 지금까지. 예? 그래서 그 정부가 신뢰도가 없는 거야, 이 부동산 정책에.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바닥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서히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무슨 국면? 호황, 상향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이때는 여러분이 부동산 사고 싶어도요, 사기 힘들어요. 왜냐? 매물을 어떻게 내놓을 것을 걷어들인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그리고 매수는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물건이 없어요. 나온 물건들이. 그러니까 또 여기는 부동산 중개 전문에서 누가 중요하다? 예? 누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가? 매도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매도자가 중시가 된다. 그래서 이쪽에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은 뭐겠죠? 매도자가 중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을 살 때는 이쪽 올라가는 국면에 사서 막차 타지 마시고 항상 뉴스를 보면서 100분 토론에 잘 보세요. 토론 제목에 뭐 하면은 여기 있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돼? 경기가 지금 우리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이쪽으로 내려오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가들을 보면은 뭐다? 후퇴 국면에 있어요. 아직은 후퇴 국면. 예? 후퇴 국면인데 저 지방 있죠? 지방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어요. 서울 수도권은 아직 후퇴 국면이고요. 그 지방은 지금 바닥을 향해서 하향, 가격 하락폭이 너무 커요, 지금. 예? 자, 여러분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가격이 50% 하락했어요. 50%. 울산도 한 30% 하락했어요. 예? 창원도 많이 하락했어요. 쫙쫙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매물은 나오는데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만큼 아직 더 떨어진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경기 이제 가격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은요, 그렇지는 않죠. 아직 후퇴, 가격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후퇴, 정점 통해서 내려오는 국면, 거래는 한산하고 가격은 서서히 떨어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후퇴도요, 지역, 수도권도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자, 그것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변동을 무슨 변동? 순환.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 변동을 순환적 변동인데, 지금처럼 몇 개의 국면? 예? 4개의 순환 국면이 되풀이돼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국면에 있죠? 이 순환 국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지만,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시장?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시장. 자, 그래서 안정시장은 여러분 교재 80페이지 나와, 81페이지 나와있니까? 자, 8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안정시장이 나와 있어요. 자, 안정시장은 이렇게 가죠.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국면의 시장이죠. 그래서 안정시장은 특히 경기에,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시장이죠. 예를 들면 규모가 작고 위치가 좋은 주택, 또 역세권 내 소규모 주택이나 점포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거는요,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라도 가격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시장이 안정시장입니다. 그래서 안정시장은요, 가격이 가죠. 그래서 현재 보면요, 과거에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다 보니까 현재 새로운 거래를 보거든요. 그럼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서 보면은 신뢰하다. 안정적으로 오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새로운 거래 사례에서 보면 뭐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라는 거. 올해 시험에 뭐 나온지 아세요? 올해 시험에? 요 지문이요, 벌써 5번 출제했어요. 26회도 나오고 29회도 나오고, 하여튼
5번이고 정답만 벌써 2번 물었어요. 상량이 있거든요. 과거 상량시장 국면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이 현재 보면 밑에 있죠. 뭐죠? 하한선. 이것을 우리 시험 문제 5번 출제했어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상량시장 국면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 밑에 있으니까 먼저 하한선. 그 지문을 계속 출제를 했다는 것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문제는 이러한 경기 변동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경기 변동은요 10년 주기설입니다. 10년 주기설. 거의 이게 뭐 여러분이 우리 시계를 분석을 했더니 경기가 10년마다 정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더라 얘기입니다. 그럼 뭐 제일 먼저 우리나라 정점을 돌파할 때가 언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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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대통령 시절. 그때 삼조 시대로서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호황일 때입니다. 삼조 시대 세계적으로. 그때 언제 돌파했어요? 1987, 8년대 서울 올림픽 그 86, 88 그 사이에 정점을 돌파를 합니다. 예? 그 정점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주택 뭐 하고 부동산 공급이 끝까지 늘어나면서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다가 또 한 번 또 오르죠. 언제 또 올라요? 이제 하락을 하다가 그래서 오르는데 한 87, 8년대 정점이니까 10년이면 97, 8년 정점인데 이때 올라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사건이 벌어져. IMF가 터져. IMF가 터지면서 가격이요 오르지 못하고 급격히 부도나면서 모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이 약간 늦었어요. 2년 뒤로. 그래서 그때 또 우리 피크가 언제로 오느냐면은 그 2005년, 4년에 한번 또 피크를 가지고 최고점 또 돌파해. 부동산 가격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러다가 2006년, 7년 되면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럼 또 한번 피크 와야죠. 언제 와야 돼? 그러면 10년, 2005년 피크 치고 터졌으니까 2015년, 6년 피크 터져. 그 터졌잖아요. 최고점 터졌잖아 또. 그럼 또 언제 터져야 돼?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언제? 2016년, 17년 가면 한 번 더 피크가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피크 가고 그 다음부터는 피크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승부는 있죠. 마지막 승부는 2025, 6년에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된다. 그때 피크가 한번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OECD에서 우리는 보고서 OECD 보고서에서는 서울특별시 아파트 가격이 서울특별시 아파트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2025년에 현재 가격보다 2배 오른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지금 뭐 평당 엄청 올라갔죠? 그걸 언제 2004, 5년에 현재 그때도 피크했는데 그때보다 10년 뒤에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보다 2배 더 오른다. 예측, OECD 정확합니다. 예측 딱딱 맞아떨어가요. 우리나라는 뭐 1년 뒤도 예측 안 되지만 외국은 10년, 20년 뒤를 예측해요. 우리나라 경기를. 정확합니다. 대단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2025, 6년에 한번 이제 원래 자격증을 따시고 이제 좀 업무를 좀 배우시고 그때 한번 승부를 거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은 과잉 공급돼서 가격은 하락을 해요. 자, 그래서 열심히 5년 뒤에 얼마를 만들어야 돼? 예? 1억 원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잘 시작을 하십시오. 자, 그럼 이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또 거미집 이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매년 또 우리 지금 시험 문제 많이 출제했거든요. 이것도 또 작년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거미집 이론이 나오는데 이 에치케라는 학자에서 나타나는 거미집 이론입니다. 이 거미집 이론은 처음에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농축산물 시장. 자, 농축산물 시장에서 처음 나타나요. 이것을 어디에 대입시켰다? 우리는 건축물
시장에 우리는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농축산물 시장이나 이 건축물 시장에 적용하는데, 여러분 저번 주에 마지막 시간에 배울 때 우리 균형 배웠는데,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균형.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 그러면 이 불균형 상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은 것을 무슨 상태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균형 상태로 이 조정되는 과정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어 가고 있는가, 그걸 분석을 하죠.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는가 분석하는 걸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동태. 동태는 시간을 뭐한다? 고려한다. 시간을. 네? 시간.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가, 시간을 고려한 동태적인 분석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 18년도의 수요량은 2018년도 올해의 가격에 바로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공급량은 2018년도의 공급량 바로 그 전해 2017년도에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받죠. 공급에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가격이 폭등, 그 다음에 폭락, 폭등, 폭락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옛날 마늘 파동, 또 고추 파동, 양파 파동, 배추 파동 얘기 나오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수요에 공급이 못 맞추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상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이 공급에 시차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차로 인해서 투기도 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제때 못하면 뭐가 발생해? 투기가 발생을 하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뭐해? 우리 여러분 뭐를 하죠? 예? 전년 우리 보면 딱 미리 계약을 맺어요. 밭대기라고 하나요? 밭대기 계약을 맺는데, 이게 중요한 게 기후에 영향받다 보니까 잘못해서 기후에 영향받아서 이게 공급이 안 됐다. 강원도에 눈이 많이 오고 해서 공급이 안 됐다. 그러면은 저 전라남도 해남에서 공급되는 배추가 금값으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예? 수요는 한정됐는데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뛰는 거죠. 공급이 안 되니까. 예? 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기가 그래서 농축산물에서 제일 먼저 발생합니다. 투기. 원래 부동산에서 투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투기가 발생한 농축산물. 그래서 그 기원을 따져보면은 최초의 우리 근대에 들어와서 최초의 투기는 뭐냐? 예? 뭐냐 하면요, 네덜란드의 튤립. 아시죠? 튤립. 그게 최초의 투기입니다. 투기 갖고 튤립 갖고 투기하냐? 그때 가격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튤립을 재배하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농축산물 가격이 여러분 세계 가격을 지배하는 게 있죠. 농축산물에 있어서 가격을 지배하는 게 미국의 카킬사입니다. 최대 곡물 메이저. 그래서 너무 대형 기업이 전 세계 곡물을 좌우지우지를 하니까 뭘 한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시장이 선물 시장입니다. 퓨처스, 선물 시장. 그래서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가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농축산물. 그럼 우리 부동산도 투기를 방지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를 도입을 하면 돼? 예? 선물 옵션 시장을 도입을 하면 돼. 부동산. 그것도 부동산 다 도입을 하기는 어렵고 예? 여러분 아파트 투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형화된 표준화된 상품 아파트는 선물 옵션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투기는 어느 정도 억제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도입을 하면 좋은데 선물 옵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부 부처에. 정책에서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 이게 도입이 됩니까? 도입.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이게 선물 옵션 도입을 하면 돼요. 1년 전에 여러분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서 현재 거래는 이루어져. 근데 주고받는 건 언제? 미래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자기가 가격이 오를 것이다 생각하면 현재 어디에 사면 돼. 미래에 돈 주고 받는 걸 약정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계약 취소하면 돼. 그럼 뭐를 걸어놨어요? 계약금, 마진을 걸어놨거든, 증거금. 그럼 그거 날리는 거. 가격이 오르면 잔금 주고 가져오면 돼. 근데 저 사람은, 계약한 사람은, 내가 산 사람은요,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저쪽은요, 가격이 오르는 애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해야 돼. 이게 선물 옵션 시장. 그러니까 그럼 투기 방지되지, 당연히. 미래를 누가 예측 정확히 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농축산물 요것 때문에 도입된 게 아까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완전 투기로 번질됐죠, 이제 요즘에 보면은. 자, 그래서 시험에는 81페이지에 시장 균형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요즘 계속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자, 집에서 연습을 좀 하셨는가 모르겠네.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 뭐죠? 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배울 때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뭐죠? 균형. 그러면은 이 점은 뭐죠? 교차 안 하네. 불균형. 이 점은 균형, 이 점은 불균형. 그럼 이 불균형 상태가 화살표는 시간이 경과하는 걸 얘기하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 점점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균형으로 접근해 들어가죠. 이것을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운 우리 뭐라고 하냐? 수렴형이라고 해요. 수렴형. 수렴형.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거미집이론이 지금 시험 문제 한 8번 정도 출제됐나요? 이 8번 정도 출제했을 때 전부 다 출제한 게 수렴형이에요. 왜? 안정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수렴형은 계속 출제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에 우리가 곡선,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비교하면 어디가 크죠? 지금 그림 봤더니 공급 곡선이 커요. 네? 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27회 시험엔 요걸 물었거든요. 이 기울기 갖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수요는 완만하니까 탄력적. 그럼 반대로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수요가 탄력적 무슨 형태? 수렴형. 그래서 암기할 때 수탄수로 암기하면 좋습니다. 수탄수. 그러면 반대로 2번은 그림이 이런 경우 요거와 반대로 갑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런 형태가 가죠. 이 불균형이 점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균형으로 안 들어가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죠? 발산형. 발산형은 뭐의 반대? 수렴형과 반대.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죠? 그림에서 봤더니 수요 곡선이 크죠.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 여기는 뭐죠? 공급이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면 공급이 완만하니까 탄력적. 수요는 기울기 급하니까 비탄력적. 공급이 탄력적이면 무슨 형태? 발산형이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요,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암기하면 돼. 그럼 여러분 암기는 뭐만 하나 암기하면 돼? 항상 우리 매년 거미집 나오면 매년 나오는 게 수렴형이니까 수렴형만 암기하면 돼. 그럼 수렴형 반대는 뭐다? 발산형. 그렇게 딱 기억하면 돼. 그 수렴형만 공부하면 돼요. 수렴형 반대는 발산형. 이건 불안정적 균형이야. 균형에서 계속 벗어나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순환형이거든요. 요거는 왜 했냐? 요거는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갑니다. 불균형이
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무슨 형태? 순환형. 자, 그러면 순환형은 어떤 형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무슨 값? 절대값. 또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뭐한다? 같다. 서로 같으면 순환형. 네 꼬로 되면 뭐다? 순환형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볼 거 없지. 같은 거니까. 요것만 잘 보면 되죠. 수렴형만 암기하고 수렴 반대는 발산. 이게 기울기가 같으면 뭐다? 순환형. 네 꼴은 순환형.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뭐만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수렴형만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올해 시험에 여러분이 또 거미집 이론이 또 한 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거미집 이론은요, 우리 시험에 잘 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요거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네? 그분이 또 요걸 내대, 거미집 이론. 그분이 원래 또 들어갔으면 좋겠어. 점수 거저 주려고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88페이지에 부동산 시장. 자, 여러분이 저번 주에 균형을 배웠습니다.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이 돼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부동산 시장인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25회 시험에 나온 학자가 나오죠. 보이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보이스라는 학자의 개념이 25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뭐죠? 부동산 거래는 권리가 거래가 되는 거죠. 부동산 권리의 교환, 예를 들면 소유권, 뭐 이런 권리의 교환, 또 상호 유리한 가액으로의 결정. 여러분,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 유리하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쟁적 이용에 따르는 부동산 공간을 배분한다든지, 또 공간 이용의 패턴, 부동산에 있어서의 공간 이용의 패턴을 결정하고, 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의도된 상업 활동을 하는 장소가 바로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이스라는 학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암기하지 마시고,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뭐다? 수요 공급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온 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데, 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 이 효율적 시장이 요즘 계속 같이 연결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잠시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